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통합과 물리 파트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교과서는 86쪽입니다. 86, 87쪽을 자세히 말하면 교과서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뒤 페이지를 통해서 여기가 86쪽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야 하는데요. 자, 교과서 86, 87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단원 제목이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자, 대단원 제목이 뭔가요? 네, 맞아요. 바로 두 번째 대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단원 제목에서 유추해 볼게요. 이번 파트, 이번 단원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뭘까요? 그쵸? 시스템, 그리고 상호작용이겠죠? 네. 그러면 이 시스템에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다룰 시스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는 지구 시스템, 세 번째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첫 번째 시스템이 바로 역학적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이 역학적 시스템은 단 하나의 중단원, 역학적 시스템, 이름이 반복되죠. 이 중단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약 4개의 소단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번 시간 할 파트는 바로 첫 번째 소단원.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 바로 92쪽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 네. 그래서 이번 시간 키워드가 뭘까? 라고 한다면 한번 맞춰볼까요? 뭘까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맞아요.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중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나가볼 텐데, 그 전에 교과서 92쪽에서 앞쪽으로 조금 와볼게요. 그럼 교과서 90쪽을 한번 보면 전에 배웠어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개념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소단원 뿐만 아니라 이 중단원 수업을 하면서 이 개념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 이 90쪽에 있는 개념들, 선생님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 개념들도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볼 텐데, 자, 저는 교과서와 학습지를 위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 아직 학습지,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학습지를 아직 다운받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얼른 가서 그 학습지, 오늘 수업에 맞는 학습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이 수업 영상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다운 다 받았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교과서 92쪽부터 95쪽 그리고 교과서 90쪽을 보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한번 직접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이 강의 일시정지 한 다음 채워보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내용들은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쉽게 채울 수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은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채울 수 있는 내용도 있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뺏기는 것도 좋겠지만 생각을 하면서 유추해 보면서 내용을 채우면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빈칸을 채운 다음 그 다음 제가 그 빈칸의 내용을 같이 채우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거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빈칸 채우는 게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직접 채워본 다음에 제 수업을 듣는 것과 아예 안 채우고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말을 전달받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꼭 직접 채워본 후에 이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90쪽과 92에서 95쪽 교과서 여기를 확인해서 학습지 1쪽부터 4쪽을 한번 스스로 채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말했듯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없는 내용도 있다 했어요. 없는 내용은 스스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았나요? 그럼 채운 후에 이어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학습지 내용 다 채워봤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학습지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 내용 이름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대단원 제목이 뭐였죠? 시스템과 상호작용이었어요. 그럼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아까 말했듯이 세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지구 시스템, 세 번째 생명 시스템이었어요. 그 중에 물리 파트 저와 함께 할 역학적 시스템인데요. 우리는 방금 전 제가 한 말에서 봤듯이 시스템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도대체 시스템이 뭘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거예요. 시스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일 텐데요. 과학에서 시스템이란 집합, 모임, 집단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어떤 물체들의 집단, 그래서 모임, 요소들의 모임, 이런 집합, 집단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시스템 각각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역학적 시스템은 중력, 마찰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무엇이, 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다시 위로 가볼게요. 5가지 개념을 제시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력이 뭘까? 맞습니다. 힘력자예요. 그럼 이 5가지 모두 힘을 말하는 거죠. 즉 여러 가지 힘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 서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물체의 뭐나 무엇이 변하는 체계.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체의 운동 상태나 바로 모양이 변하는 체계, 시스템, 즉 모양이 변하는 집단이다. 원래는 역학적 시스템만 하겠지만 그래도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선생님들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지구 시스템이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즉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모임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 바로 아까 위에 써있던 모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3번 생명 시스템,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이 생명 유지를 위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모임,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 중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역학적 시스템의 특징이 뭘까? 한번 보면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지구와 태양, 공기와 물, 주변의 물체 등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물이 됩니다. 모든 사물. 이 주위의 모든 사물들은 서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힘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동 상태나 모양 등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마카 뚜껑을 제가 힘을 줘서 던져보면 날아가죠. 바로 주변의 모든 사물, 저 마카 뚜껑 역시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가 힘을 줬더니 운동 상태, 즉 제 손에 정지해 있다가 날아갔죠. 운동 상태가 변했죠. 그러니 모든 사물이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학적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는 서로 무엇을 작용하여? 힘을 작용하며 일정한 질서를 유지한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마카 뚜껑을 했는데 이번에 마카, 제 손에 마카를 올려놨어요. 자, 마카는 지금 제 손 위에 정지해 있죠? 만약 제가 이 손을 치우면 이 마카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손 위에 올려놓으면 왜 안 떨어질까? 제가 손으로 이물체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현재 얘가 정지해 있는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겠죠? 이러한 것처럼 역학적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는 서로 힘을 작용하며 일정한 질서를 유지한다. 이 학교 건물이 안정감 있게 서 있는 것, 제가 이 바닥 위에 서 있는 것 역시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3번, 여러 종류의 힘 중에서 특히 무엇은? 바로 중력은 무엇이 있는,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뭐하는? 항상 작용하는, 항상 작용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량이 있기만 하면 항상 작용한다. 항상 작용하는 무엇일까? 힘이라는 거지. 자, 위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특히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항상 작용한다. 질량이 있기만 하면 서로 항상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모든 사물이죠.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질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잠깐 눈치 없게 종이 쳤네요. 잠깐만, 종소리 끝나면 시작할게요. 네,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주변의 모든 사물들,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데 이들은 다 질량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당연히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물들끼리는 서로 이러한 중력을 작용한다 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것을 특이하게 여기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특이하게라기보다는 특별하게 이 중력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얘기를 해봤어요. 역학적 시스템, 제목 그대로 역학적 시스템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이번 중단원 제목이 역학적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이 뭔지. 자, 보다 보니 또 중요한 키워드들이 또 등장해요. 바로 힘, 중력, 이러한 키워드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당연히 뭘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힘이 뭐냐? 그럼 그 다음 나갈 파트는 뭘까요? 그 다음 볼 키워드는 그 힘 중에서도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중력을 또 키워드로 놓고 볼 겁니다.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키워드인 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했듯이 이 힘 다음에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도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력에 대해서 이어서 볼 거고요. 자, 힘. 먼저 힘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물체의 무엇이나 모양이나 또 운동 방향 또는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제가 꼭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이 학습지, 제가 올려놓은 이 4쪽짜리 학습지에 빈칸들을 직접 한번 다 채워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라고 했어요. 자, 이 힘이란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거를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라는 말이 돼요. 자, 위의 문장과 굉장히 유사한데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그쵸? 바로 이 운동 방향과 빠르기란 말 대신에 운동 상태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말, 운동 상태라는 용어는 오른쪽 노트에도 써있죠. 운동 상태라는 용어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 다른 말로 속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운동 방향과 속력을 합쳐놓은 개념이구나 라는 거가 되겠죠. 이 운동 상태라는 말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용어예요.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게 바로 힘이다.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칠판 지우개가 있어요. 제가 여기 가운데에다가 힘을 줬더니 칠판 지우개가 찌그러졌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힘을 줬더니 모양이 변화됐죠? 내가 힘을 안 줄 땐 모양이 안 변했잖아. 하지만 힘이라고 하는 걸 주니 모양이 바뀌었죠? 또는 아까 제가 이 마카 뚜껑을 힘을 줘서 정지했던 마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죠? 운동 상태가 변해서 내가 힘을 줬더니. 자, 이 힘의 정의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모양보다 운동 상태에 초점을 둬서 우리는 앞으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볼 거예요. 모양은 잠시 논외로 취급할게요. 물론 모양도 변하지만 모양은 앞으로 거의 안 다룰 거고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에 초점을 두도록 할게요. 자, 힘. 두 번째,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땅을 뒤로 미는 뭐만큼? 힘만큼 땅도 우리를 무엇으로 밀어준다? 어떻게? 앞으로 밀어준다. 네. 자, 볼게요. 우리가 걸을 때, 뛸 때 땅을 뒤로 밀죠? 우리는 분명히 발을 뒤로 폈는데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죠? 자, 우리가 땅을 뒤로 미는 힘만큼 땅도 우리를 앞으로 반대로 밀어준다. 이 말이 도대체 왜 힘에서 나왔냐? 이 아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 힘의 바로 뭘까? 힘의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아까 대단원에서 봤던 용어가 나왔네요. 시스템은 방금 전에 했었고 바로 시스템과 상호작용, 즉 상호작용이 나왔네요. 힘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뭘까? 뭐 서로 작용한다는 건데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을 받는 물체 역시 어떤 크기의 힘? 같은 크기의 힘을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물체에 작용한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두 물체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물체, 또 하나는 B라고 하는 물체. 만약 어떤 방법으로 A라는 물체가 B한테 요렇게 힘을 줬어요. 어떤 물체? B라고 하는 어떤 물체에 요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을 받는 물체 B 역시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아까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물체 뭔데? B한테 힘을 준 물체 A에 작용한다. 요게 바로 힘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한다. 자, 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한다.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없습니다. 자, 제 친구가 가만히 있고 또는 벽을 제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친구의 손바닥에 하이파이브를 엄청 세게 했어요. 또는 벽에다가 제가 손바닥으로 엄청 세게 벽을 쳐. 그러면 제 손바닥은 어때요? 아프죠? 왜 아프냐는 거야. 분명히 내 친구 또는 벽은 가만히 있기만 했어. 내가 힘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내 손바닥이 아프냐고. 내 손바닥이 벽 또는 친구한테 힘을 가하면 벽이나 내 친구 역시 내 손바닥에 힘을 가한다고.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 내 손도 아픈 거야. 자, 다시 위에 예시로 오면 우리가 걷고 달릴 때 땅을 뒤로 밀었어. 우리가 땅한테 힘을 가했지, 뒤로. 그러면 땅도 우리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우리가 땅을 뒤로 밀었으면 땅은 반대 방향이 앞으로 우리한테 그 힘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걷거나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오른쪽 노트에서 이 힘의 상호작용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예시. 물 위에서 노를 뒤로 저으면, 아이고야, 또 눈치 없게 종이치네. 잠깐만 기다렸다 얘기할게요. 자, 노를 뒤로 저었더니, 나는 분명 노를 뒤로 저었더니 배가 앞으로 나가더라 라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힘의 상호작용이죠. 왜? 내가 물에다가 노를 뒤로 저었더니, 그럼 물은 나한테, 내가 타고 있는 배, 너한테 반대 방향인 앞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반대 방향 힘을 주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아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이렇게 힘은 이러한 정의, 제가 뭐에 중점을 두라 했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에 집중하라 했죠. 물론 모양도 변화시키지만 모양은 앞으로 잘 안 다룰 거예요.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운동 상태란 운동 방향과 속력, 빠르기를 합쳐놓은, 같이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운동 상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힘의 특징, 바로 힘의 상호작용.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한다.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힘에 대한 개념을 봤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 힘 다음에는 뭘 나간다 했죠? 맞아요. 역학적 시스템에서 서로 여러 종류의 힘을 상호작용할 테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뭐요? 중력이요. 왜?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서는 항상 작용하니까 이 역학적 시스템에 있는 구성 요소들, 즉 모든 사물들은 다 질량을 갖고 있고, 그러니 서로 다 중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내용으로 중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중력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사실 아까 말했듯이 중력은 무엇을 가진?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뭐 하는 힘? 상호작용하는 힘. 왜 상호작용이란 말이 붙었냐? 일방적인 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죠. 힘은 항상 주거니 받거니예요.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그 물체도 나한테 힘을 주게 돼 있다고. 중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질량을 가진 물체 A, 상대 질량을 가진 물체 B, 둘 사이에는 질량이 두 물체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내가 그 물체에 중력을 작용하면 그 물체도 나한테 중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 조금 과학을 공부해본 친구들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중력이 아니라 만유인력 얘기 아니야?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것은 중력보다는 만유인력에 가까운 얘기예요. 선생님, 중력과 만유인력은 다른가요?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중력과 만유인력,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에서는 만유인력과 중력을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둡니다. 즉, 만유인력과 중력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만유인력의 정의겠지만 우리는 중력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지. 아셨나요? 네, 이렇게 중력을 봤습니다. 그럼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또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중력은 뭐가 될까?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죠. 지구와 물체 사이의 무엇일까요?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중력이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이 보드마카 뚜껑, 이걸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 뭐가 작용했으니까? 이 보드마카 뚜껑에. 그렇죠. 중력이 작용했으니까. 그럼 왜 중력이 작용했겠냐? 중력이 뭔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지구 질량 갖고 있나요? 당연히 갖고 있죠. 보드마카 뚜껑 질량 갖고 있나요?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러니 서로 힘이 작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의문점, 새로운 의문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랑 다른 새로운 의문점을. 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대.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나랑 내 친구랑 같이 옆에 서 있다고 봅시다. 여기 토마스, 동수. 그러면 나도 질량을 갖고 있고 우리 동수도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둘 사이에서도 상호작용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할 텐데 왜 그건 평소에 못 느낄까라는 거야. 그쵸?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얘도 질량 갖고 있고 나도 질량 갖고 있는데 왜 못 느끼냐라는 거야. 그것은 이 힘의 크기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중력의 특징들 살펴나가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그럼 이번엔 중력의 방향에 대해 볼게요. 두 물체가 서로 뭐 하는 방향일까요?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디를 향할까? 아까 보드마카 뚜껑을 던졌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아래로? 보다 정확히 얘기해 보면 어디? 지구 중심을 향한다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왜 why? 자, 여기 화면이 보이네요. 자,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하나 가만히 놔요. 그럼 이 물건 어디로? 여기로 떨어지겠죠? 이 사람이, 지구 반대편 이 사람이 물건을 놓으면 요렇게. 그럼 이번엔 여기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물건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자, 지구 어느 방향이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지구 중심이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아래로 이런 말보다는 지구 중심을 향한다는 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는 말이다.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그럼 이러한 중력의 크기는 어떠할까?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어떠할수록 클수록 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떠할수록 가까울수록 큽니다. 상호작용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자, 나왔네요.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아까 내가 동수랑 나 사이에는 왜 서로 당기는 방향이라 했죠? 끌어당기는 힘을 못 느낄까? 중력은 질량을 가지기만 하며 서로 상호작용한다 했는데 동수와 내 질량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까 이 마카 뚜껑을 놓으면 이 마카 뚜껑은 바로 얘한테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놓으면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왜 중력을 확인할 수 있겠냐? 마카 뚜껑의 질량은 작지만 누구의 질량이 크다는 거야? 지구의 질량이 매우 크잖아. 사람이랑 비할 바가 안 되잖아. 여기 두 물체의 질량이야. 한 명만 커서가 아니라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래서 보드마카의 질량은 사람보다 작지만 이 지구의 질량이 너무 커버리니까 중력이 확 발음이 꼬였네요. 중력이 확 확인될 수 있게 엄청 크다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알겠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훨씬 크다. 사람과 사람 또는 물체와 물체들 사이의 중력은 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체들끼리 힘이 중력은 원래는 작용해야겠지만 그 키가 너무 작으니까 물체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네. 자,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질량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은 크기가 어떨까? 자, 질량이 같은 물체에 작용한 지구의 중력. 자, 작게 한번 그려볼까?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A라는 물체 또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A, 지구 둘 다 질량 갖고 있죠? 상호작용합니다. B, 지구 질량 갖고 있죠? 상호작용합니다. 중력이라고 하죠. 이 중력이 작용할 텐데 지구의 질량은 변함이 없겠지. 근데 A랑 B의 질량이 어떻대? 같대. 질량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그러면 상호작용한 두 물체의 질량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A 케이스, B 케이스 모두 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어때? 상황이 같은 상황이니까 지구의 중력 크기가 같겠죠? 같다가 됩니다. 또 하나 볼게요. 동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지구랑 달 어떤 차이일까? 자, 그럼 이번에 또 다른 그림. 얘가 지구였어. 그럼 이번엔 자, 그림이 좀 보이나요? 자, 빈 곳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아래쪽에다가. 이번엔 여기에 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라는 물체. 지구에 있던 A를 달에 한번 갖고 가봤어. 왜? 동일 물체라고 했잖아. 그럼 동일 물체 작용 중력의 크기. 자, A 동일한 물체죠. 근데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라고 했지. 자, 여기서는 A랑 상호작용하는 게 지구야. 여기서 아래에서는 A랑 상호작용하는 게 달이야. 지구와 달 누가 질량이 더 클까요? 맞아요. 지구가 질량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동일한 물체지만 상호작용하는 물체의 질량이 지구가 더 크지?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크다 했으니 동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에서 더 클까? 달에서 더 클까? 바로 지구에서 더
크다라는 말이야. 알겠나요? 자, 요 내용들은 지금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력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은 꼭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이런 내용도 한번 실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빈칸 채우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채운 친구도 있을 테고 못 채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못 채운 친구들은 지금 이거를 새롭게 알게 됐으면 복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익히면 되는 거고, 채운 친구들은 채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복습을 통해서 완벽히 개념을 이해하길 바랄게요. 자, 그럼 4번 동그라미, 물체가 서로 뭐에 있어도 작용할까요? 아까 계속 예시로 보여줬죠? 마카 뚜껑 놓으면 떨어졌죠? 마카 뚜껑 지구랑 붙어 있나요? 아니죠. 공중에 떠 있었죠? 근데도 어떻게 된다? 서로 작용했다. 그러니 물체가 서로 뭐에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5번 자유낙하 운동. 여러 물체들의 운동에는 여러 종류, 여러 용어가 있어요. 뭐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속 직선운동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몇 번, 다음 차시, 다다음 차시에서도 계속 볼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번 기회에 자유낙하 운동이 뭔지 한번 살짝 맛보기로 보고 갈게요. 자유낙하 운동이란 뭔가 낙하하는 거겠죠? 자, 뭐에 있던 물체가, 정지해 있던 물체가 무엇을 받지 않고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뭐만 받으면서, 자, 여기 아까 그 그림 지워보고 해볼게요. 무엇을 받지 않고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중력만을 받으면서 지면을 향해 낙하하는 운동.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줬었던 바로 요거 떨어뜨리는 거, 이건 자유낙하 운동일까요? 언뜻 보면 자유낙하 운동이라 보이겠죠. 왜? 내 손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면서 지면을 향해 낙하하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우리 주변에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죠. 바로 공기죠. 공기가 있다 보니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미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유낙하 운동은 아니죠. 어쨌든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 앞으로도 몇 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봤는데,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용어, 바로 질량이라는 것. 이 질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선생님,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 상호작용하는 힘이 중력, 만유인력이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질량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학생들이 질량이 무게다 라고 헷갈려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무게랑 질량의 차이를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둘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오른쪽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무게와 질량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무게란 뭘까? 물체에 작용하는 뭐의 크기? 중력의 크기입니다. 중력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이것도 원래 무게라는 개념은 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서는 요 정도 수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물리학 1, 물리학 2 이런 데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다. 그렇다 보니 중력의 크기, 뭐가 클수록 크다 했어요?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했죠? 물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고도 했지만 질량이 클수록, 그럼 무게는 뭐에 비례? 그쵸?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량, 장소에 관계없이
뭐 않는? 변하지 않는 물체가 가진 뭐한 양? 고유한 양이 됩니다. 요렇게만 설명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쉽게 얘기해서 질량이란 물질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질량, 물질의 양. 나는 박정규야. 나는 지구에 있어도 박정규고 달에 있어도 박정규야. 내 박정규라고 하는 물질의 양은 내가 지구에 있든 달에 가든 그대로야. 변하지 않잖아. 그게 바로 질량이라고. 이미지를 잡아보세요. 근데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중력, 상호작용한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했죠. 바뀔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여기 지운 그림 봐봐. 내가 지구에 있을 때, 달에 있을 때 장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나는 질량이 같은 물체, 요 상황이겠죠. 여기 동일 물체. 근데 지구에 있을 때랑 달에 있을 때 중력의 크기는 달라지잖아. 그 얘기는 뭐야? 무게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중력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 왜? 내가 지구랑 상호작용하냐? 달이랑 상호작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중력은 달라지는데, 이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니까 무게는 바뀌는 양,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더 있어요. 칠판 지우고 이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 한번 가볼게요. 지구와 물체의 상호작용. 우리 좁은 의미, 일반적인 의미로 이걸 중력, 만유인력이라 했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인, 종이 쳐버렸네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이어서 해볼게요. 잠깐만. 예, 낙하는 사과와 지구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주어졌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가 있냐? 지구가 있고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자, 이 사과를 놨어. 그랬더니 뭐 한다고? 사과가 낙하한다고. 왜 낙하하냐고. 우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뭐가 작용하니까? 사과에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니 사과가, 아까 보드마카가 그래서 낙하한 거였지. 자, 바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사과랑 지구는 모두 질량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용어에도 한번 주의를 볼 필요가 있어.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상호작용 아까 뭐라 그랬어? 일방적인 힘이 아니라고 했지? 서로 주고받는다고. 자, 이 상호작용하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야. 이걸 중력이라 했지?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힘은 있다 없다고? 없다고. 항상 상호작용이라고. 그럼 뭘 해야 돼? 지구가 사과를 당겼으니 반대로 사과도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겠지?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이해하면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중력 그리고 힘의 상호작용을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한 거거든. 자, 이게 중요해. 상호작용한 힘이 뭐냐? 이 상황에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리고 뭐가? 사과가 뭐를? 지구를 당기는 힘. 요것도 있다고. 이 둘이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즉 중력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알겠나요? 이게 중요해. 자,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떤 방향이야? 중력의 방향이 어디였어? 지구 중심 방향이라 했죠? 그러니 사과가 지구한테 작용한 이 힘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의 반대, 즉 지구 중심에서 나가는 방향이겠죠? 아까 이 방향과 반대 방향. 오케이? 크기는 같은 크기여야 한다고. 이게 힘의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이해해야 한다.
아셨나요? 자,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2번. 사과는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 낙하한다. 그쵸? 그런데 3번을 다들 이해를 못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요거를 이해 못하다 보니까 3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거만 이해가 되면, 상호작용이라는 것만 이해가 되면 3번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선생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데 왜 지구는 안 움직이나요? 사과는 지구를 향해 움직이잖아요. 자, 지구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과가 당긴 힘이 작용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지구가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은 지구가 일방적으로 사과를 당기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사실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고. 그런데 지구의 질량이 매우 크다 보니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알겠니? 아까 내가 수반 예시로 이 보드마카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이 보드마카 역시 왜 떨어질까? 충력이 작용하니까. 그럼 이 보드마카 뚜껑 역시 지구를 똑같이 끌어당긴다고. 이게 중력이라고. 이 두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중력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중력의 특징, 또 힘의 상호작용까지 다 이해해야 요게, 요 개념, 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나요? 방향은 반대고 두 힘의 크기는 같다. 네. 그러면 제가 OT 때,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 문제도 꼭 풀어보길 바란다고 했죠?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문제 뭐냐? 2018학년도 9월. 자, 2018학년도라고 하면 통합과학이 처음 시행한 연도입니다. 시작한 연도, 학년도. 그때 9월에 있었던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예요. 쉽게 말해서 모의고사. 통합과학 과목에서 11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EBSI에 가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해설까지도. 자, 바로 이 영상을 이어서 보지 말고 본인이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어서 이 영상을 시청하길 바랍니다. 단, 디귿번은 지금 풀지 마세요. 이 다음 차시 또는 다다음 차시에 속력이라는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디귿번을, 그때 디귿번을 풀어볼 테니까 지금은 기억, 니은만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꼭 일시정지하고 풀어본 다음에 다시 재생하기 바랍니다.